세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참 그저께입니다. 그 비보가 있었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휴양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샤름 엘 세이크라고. 과거에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점령해 줬다가 이집트에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이 반도 제일 남단에 홍해 입구에 그 휴양지가 있는데요. 아주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자주 오는 휴양지. 그래서 아주 고급 휴양지로 꼽히고 있는 이 샤롬 엘세이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러시아 비행기가 갑자기 시나이 반도 중간쯤에서 추락을 했는데 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행기가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서 떨어졌을까? 그럼 떠서 한 100km 정도 가다가 바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가 9,000m 이상의 아주 정상적인 높이에서 날고 있었는데, 이제 이 추락 원인에 대해서 이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IS, 즉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미사일로 추락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러시아 측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원래 비행기가 옛날에는 오래된 고물 비행기를 많이 써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자주 났는데요. 이번에는 에어버스 A321이라고 신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처럼 러시아 항공사들이 오래된 자국이 제작했던 그런 비행기를 수십 년째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 러시아가 요즘 최근에 시리아에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IS를 폭격한 다음에 사실상 IS도 폭격 안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그 이슬람 수니파 반군들의 폭격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군대도 보내가지고 지상군도 그런 쪽을 공격하면서 러시아가 아사드 시리아 현 정권, 독재 정권을 보호하려고 나서고 있죠. 어쨌거나 러시아가 시리아에 열심히 개입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을 하니까 지금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조종사가 사고 직전에 기체 이상이 좀 있다, 이렇게 연락도 했다라는 근거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항공이 작년입니까? 크림 반도를 지나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그 내전지역 크림 반도 위를 지나다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 지지하는 민병대가 미사일 맞고 떨어졌죠. 지금까지 우겼는데 그것도 거의 미사일에 의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추락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건 좀 공항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높이가 상당히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걸 쏜 사람이 자기들이 쐈다고 우기는데도, 쏜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러시아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들 쪽에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비행기,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민병대가, 친민병대가 점령해 있던 그런 쪽에서 미사일 날라가 비행기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때 했던 말이 시대공 미사일로 그거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비행기를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거의 러시아 측과 관련 있는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이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IS가 떨어뜨렸다고 하기에도 좀 우스운 부분이 있고, 또 러시아가 만약에 IS가 떨어뜨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지금 시리아 전쟁에서 가서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고 IS를 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는 IS를 이용해가지고 IS 죽인다면서 IS는 안 죽이고 미국과 가까운 반시리아 이 반정부군을 주로 공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저기에서 입장이 궁색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그 시나이 반도는 요즘 이집트의 이 보안이 좀 취약해지면서 맨날 이집트에 내부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요. 정권이 많이 취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곳곳이 지금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대로 가고 있어서 세계적인 휴양지를
근처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곤혹하게 생겼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트로츠키, 과거 소련의 2인자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부사장이 이 한국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가 말이 좀 잘못 된다 됐다. 양국 간의 논의를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한마디로 이 미국과 한국이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돼야 되는 문제지, 그 무기 업체가 나서서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가덕이나 지금 한국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서 야권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청문회 하자, 말 바꾸기를 정부가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말 속에 어혹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국에 만약에 사드 배치가 되거나 KF-X 신형 차세대 전투기가 배치가 제대로 되면 북한이, 중국이 제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종북, 친북 세력, 정권 반대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배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 문제 때문에 청와대 앞에 가서요, 그때 한 20한 7, 8일 1인 시위 했을 때 매일 보면 제 앞에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그때 크게 논란이 될 때도 아닌데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명이 교대를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한국의 제야, 자사 단체들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누가 시켰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요,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의도로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요, 정상으로 가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북한이나 중국에 관련되는 어떤 중국의 국방이나 안보, 무기 체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요, 한국의 좌파 세력 동원해서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어제 한 좌파 매체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철공소에서 KF-X 전투기 만드냐,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이나 이 오해를 안 받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되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로만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 업체가 나서서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가요, 1인당 평균 2124시간을 일을 하는데 OECD 평균의 1.2배고 독일의 1.6배랍니다. 독일이 노동자들의 평균 생산성이 높기로 소문이 났는데 독일은 일을 적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국은 생산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데 일은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 망하는 거고 근로자 멍드는 건데요. 정말 OECD 전체 중에서 근로시간이 2등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만 많은 것 같고 실제로 노동 생산성은 오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취업자들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오래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간다면서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요즘 수입차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수입차들 다 타죠. 근데 수입차 한 대당 평균 한국의 판매 가격이 6,287만원이랍니다. 이걸 뭘로 나누는가 하면 총 한국의 수입차가 판매된 가격이 11조 2천억이고 판매 대수가 17만 9천 대, 18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이 두 개를 싹 나누면, 밑에 대수를 가지고 총 판매액을 나누면 한 대당 평균 얼마의 수입 우리가 샀느냐 할 수 있는데 보니까 6,287만 원이요. 요즘 수입차가 싼 것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내려갔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수입차가 국내에 그러면 수입돼서 들어올 때 팔 때 말고 가지고 들어올 때 신고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3,4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대 팔 때마다 2,800만 원을 남겨먹는다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수입차 파는 딜러라고 불리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 정말 차 한 대 팔아가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남는 거 없다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수입차 판매왕이 노조위원장 됐다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이 뭐 이 수입차들 세계적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소문은 나 있는데 중국이 제일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중국의 졸부들이 수입차 하도 많이 타니까요. 중국은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작게 신고하고 팔 때는 이렇게 많이 팔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당 2,800만 원이라는 돈이 마진으로 갑니까? 세금으로 갑니까? 들어올 때 낮게 신고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관세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수입품 들어오면 뭐 이유하고 때문에 수입차 관세도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가격에 마진을 붙여도 적당히 붙여야지 이렇게 붙여서 팔아먹으면 되는가? 그래서 정부가요 지나치게 수입차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데 수입차의 수입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에 사라진 돈 2,800만 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떼돈을 벌면 좀 이거 세금도 좀 제대로 매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라고 하고 해야 될 거고 차 가격도 낮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